저희 바로 인사드리고 그분을 모시겠습니다. 네. 네. 금요일이 기다리시는 그분. 네. 반갑습니다. 데리키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잘 지내셨죠, 두 분? 네, 오랜만입니다. 네, 우리 오랜만입니다. 오랜만입니다. 네, 예.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두 분도 되게 오랜만에 뵐것 아주 같아요. 오랜만이에요. 오랜만에 뵙죠. 예, 예. 네. 왜 저런 거죠? 제가 멘트를 약간 하려고 했는데 약간 수위 조절이 안 될 것 같아서 그러니까. 잠시 배려하겠습니다. 오늘 네. 여기까지. 오늘 뭐 무슨 일 있었나요? 아무리 없었죠. 네, 특별한 일은 없죠. 네, 오늘은 뭐 오늘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예, 앞두고 네. 23일입니다. 그냥. 네. 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좀 화려하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 화려하게. 원래 제 자료 배경이 블랙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오늘은 특별하게 크리스마스 분위기로 제가 좀 꾸며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첫 번째 자료 화면 띄워봐 주시면요. 네.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그런 자료를 자화자찬 준비해봤는데 약세장을 두려워하지 말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투자를 해야 할 이유들과 또 그의 역사적인 또 근거들에 대한 자료들이 있어서 좀 정리를 해봤고요. 두 번째로는 내년을 주도할 세 가지 테마 ETF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고 세 번째로는 내년에도 지속될 이 네 가지 글자라고 해야 될까요? 땡땡땡땡 섹터가 있다고 하는데 어떤 포인트인지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 밸런스에서 내년에 투자할 만한 주식 탑 10을 소개했는데 밸런스는 매해 한 12월쯤에 그 다음 해를 위한 종목들을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기업들이 있었는지 간략하게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약세장을 두려워 말고 장기적인 관점으로. 네. 참 이 얘기를 2022년 내내 들은 것 같습니다. 맞아요. 예. 당연한 얘기죠. 네. 네. 그래서 2023년 또 맞이해서 또 어떤 의견이 있는지 맞습니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여기 보시면은 네. 달러스 앤 센스라는 곳에서 이제 나온 자료인데 약세장을 두려워하지 말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해야 할 이유들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좌측 차트를 먼저 보시면 1956년부터 약세장 속 S&P 500과 또 기간별 회복 기간을 나타낸 차트인데요. 이 진한 파란색 부분이 이 각각의 해당 연도를 이제 특정 월에서 네. 약세를 보였던 날들을 카운팅한 숫자로 보시면 되고요. 아래 또 하늘색 부분이 이 S&P 500의 해당 기간 동안의 수익률 퍼포먼스, 그리고 노란색 부분이 이 해당 연도 특정 월에서 좀 회복했던 날들을 카운팅한 것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 약세장 속에서 강세장은 일반적으로 이 투자자가 투자 결정을 할 때 기분을 이제 좋게 만들고, 이제 약세장은 우리가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좀 잘못 구축하고 있었는지 되돌아볼 수 있는 시장이라고 이제 모두가 아실 텐데요. 하지만 이 약세장은 더 낮게 평가된 주식들에 좀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시장이라고 또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예. 하지만 불행하게도 이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이와 정반대로 행동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면서 이제 역사적인 근거들을 좀 내놓았고요. 강세장에서 더 많은 투자를 하고 약세장에서 좀 투자를 줄이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하면서 역사적인 근거를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먼저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요. S&P 500을 기준으로 한 차트입니다. 이 녹색 점이 좀 보이시나요? 녹색 점. 크리스마스 트리 같기도 한데. 예. 녹색 점 보입니다. 녹색 점이 가장 실적이 좋았던 날로 이제 아시면 되고요. 빨간색 점은 시장에서 가장 실적이 좀 나쁜 날을 나타낸다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이 자료에서 보면 이 핵심적인 관찰은 녹색과 빨간색 점들이 서로를 둘러싸고 꽤 자주 같이 모이는 경향이 있다는 건데요. 네.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약세장이라고 해서 모든 주식이 하락하는 것이 아니라 하락한 만큼 또 상승하는 기업들도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서 또 다른 표를 하나 더 제시를 했는데요. 이 표는 연대순으로 좀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단표를 먼저 보시면 이 시장 수익률이 좋은 날과 나쁜 날이 서로 가까이 좀 붙어 있는 것을 좀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색깔로 볼 수 있겠네요. 색깔로. 근데 여기 이제 네. 이 마우스를 제가 예. 마우스가 안 먹히네요. 예. 저기 약간 청록 네. 색깔은 좋은 장, 그리고 약간 어. 붉은 빛은 약간 회색 빛은 안 좋은 장. 맞습니다. 예. 그래서 맨 위에 좌측에 상단 거 보시면은 5월 28일, 5월 29일 이렇게 붙어 있는데 5월 28일이 마이너스 6%대였는데 네. 29일에 또 4.6%로 반등하는 모습을 아유. 보였다. 다른 이제 표들도 이런 모습인데 나쁜 날이 좋은 날을 좀 앞서는 경향이 있다.
라는 게 여기서 포인트였고요. 네. 1987년 10월 한 달 동안의 예를 한번 또 들어보면 하단표를 보시면 되는데요. 이때는 이 악명 높은 블랙 먼데이가 이제 발생을 했었습니다. 네. 1987년 한 10월 19일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블랙 먼데이 직후에 이 시장에서 최고의 퍼포먼스를 보인 날들 중에 이틀이 여기서 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필자는 만약 투자자들이 패닉에 빠져서 10월 19일이나 20일에 주식을 만약에 팔았다면 그들은 역사상 가장 강력한 하루를 리바운드 중 이제 하나를 이제 놓쳤다. 그래서 계속 매도를 한다기보다는 지속적으로 좀 모니터링하면서 투자 기회를 좀 봐야 된다라는 네. 게 이번 자료의 포인트였습니다. 그 다음 것도 한번 보시면요. 상단표를 보시면 2006년 12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15년 동안 이 시장에서 최고의 10위를 놓치면 연간 실적이 10.6%에서 5.05%까지도 하락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표인데요. 만약 우리가 최고의 30위를 놓쳤다면 우리는 투자하지 않는 것이 낫다라고 이 필자도 표현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이 대부분의 장중 최고의 날들이 약세장에서 발생을 했었기 때문에 약세장 영향으로 손실을 봤다고 해서 포기하기보다는 이럴 때일수록 투자 기회를 놓치지 말고 계속 찾아봐야 한다라는 게 이번 자료의 포인트였습니다. 네.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이유는 지금 너무 어려운 시장이어서 많이 좀 지친 상태시기도 하고 이제 연말 마무리하고 새해를 또 다짐하는 이런 기간이실 수도 있을 텐데요. 그런 만큼 또 이런 장기적인 관점에서 다시 봐야 한다라는 이런 마인드셋을 좀 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이 어떨까 네. 싶어서 가지고 왔고 네. 또 우리 워런 버핏도 좋은 기업을 이제 이해하기 위한 중요한 열쇠 중 하나는 그 회사의 내년 실적보다는 10년 안에 얼마를 벌어들일 것인가에 관심을 가진다고 할 만큼 장기 투자에 대한 중요성을 좀 계속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어려운 시장 속에서는 이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지만 이런 마인드셋을 한 번 더 해보고 네. 다음 자료를 네.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파고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사실 약세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쉽게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장이 이제 계속해서 투자할수록 손실이 나고 또 약세장에 자신감을 잃기 쉬운데 지나고 보면 언제나 또 약세장은 또 많은 기회가 만들어지는 시기였거든요. 네. 그래서 대응하기에 따라서는 기회일 수 있다. 그래서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같은 의견입니다. 또 워런 버핏과 같은 의견을 가지신 최파구님 네. 정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음 자료도 한번 보면요. 2023년을 주도할 세 가지 테마 ETF가 있다고 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사실 이거는 제가 지난주에도 했고 지지난주에도 했고 비슷한 내용들인데 계속 언급이 되기 때문에 그래도 세 가지 정도는 알고 가셔도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ETF 운용사 글로벌 X의 CIO가 투자 전략 관련 인터뷰를 좀 했었는데 그 내용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2022년은 채권과 주식 모두 사상 최대 손실을 입은 투자자들에게 잔혹한 한 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연준도 내년에 연착륙을 꾀할 수 있을지는 좀 미지수인 상황에서 그래도 이 세 가지 테마는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좀 주목해 볼 만하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크게 세 가지인데요. 사이버 보안, 두 번째로는 클린 에너지와 리튬, 세 번째로는 인프라 개발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언급되고 있는 사이버 보안 먼저. 보안. 네. 예, 계속 나오고 지겹도록 있어요. 들으실 텐데. 그러니까요. 그래도 월가에서 계속 올라오는 이런 자료들은 제가 계속 올라오는 대로 정리해서 전달 드리는 게 제 목표이기 때문에 네네.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먼저 사이버 보안 관련한 ETF들을 정리를 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학이라고 읽어야 할까요? IHAK. 그리고 이제 버그인데 이 글로벌 X ETF는 이제 버그라는 ETF로 아시면 되고 iShares가 이제 이학 이 IHAK 요 ETF라고 보시면 되고 이거 아니고도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나 팔로알토 네트워크스를 개별 종목을 또 이렇게 추천하는 모습을 보였고 두 번째로는 클린 에너지와 리튬 ETF인데요. 리튬 ETF가 이제 이 안에 테슬라가 들어가서 많은 분들이 좀 속상해 하실 텐데 그래도 월가에서는 리튬 이 LIT
이 ETF도 내년에 계속 지켜봐야 할 그런 ETF라고 언급이 되고 있었고 또 세 번째로는 인프라 관련한 ETF입니다. 인프라 관련 주식은 향후 10년 동안 2조 6천억 달러의 지출에서 좀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대면서 페이브라고 읽어야 될까요? PAVE 그리고 RA라는 이 ETF가 내년에도 좀 지속적으로 지켜봐야 할 세 번째 ETF들이다라고 네. 정리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 바로 이어서 가시면요. 네. 내년에도 지속될 땡땡땡땡 섹터 어딜까요? 헬스케어일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맞아요? 네, 맞습니다. 오늘은 또 모른 척 해주시네요. 어. 네.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신약 출시나 이 제품 승인 또 인수합병 활동 복귀로 인해서 이 헬스케어 그룹들이 내년에 좀 개선될 여지가 있다 실정이. 그래서 그렇게 최근에 이제 추천을 하고 있었고 최근에 뭐 금리 인상 관련해서 좀 안전한 방어주 역할을 하는 헬스케어 섹터다라는 이제 주장도 있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좀 의약품 출시나 신제품 출시가 계속 이제 나오면서 제약주에도 또 다른 촉매제가 생겼다라는 게 이번 포인트였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 장 바로 보시면 상단표는 2022년의 주인공이었던 대형 제약주들 리스트입니다. 모두가 아실 것 같아요. 머크앤컴퍼니, 일라이 릴리, 브리스톨 마이어 스킵, 암젠, 버텍스 파마슈티컬스, 길리어드 사이언스, 리제네런 등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모두가 아시는 기업들인데 사실 제가 오늘 가지고 온 내용은 좀 새로운 기업들이 있어서 가지고 와봤어요. 그래서 하단 보시면은 내년에 2023년에 주목할 만한 바이오테크 기업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윌리엄 블레어라는 투자은행에서 주목할 만한 바이오테크 주식들을 또 제시를 했는데요. 좀 생소한 기업들이더라고요. 그래도 이 기업들을 좀 선정한 이유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M&A 활동은 내년에도 계속될 것이고 이 헬스케어 섹터 안에서요. 두 번째로는 이 헬스케어 IPO는 서서히 감소하고 있지만 이 강력한 체력을 가진 기업들이 많은 이 스타트업 기업들이 좀 인수하고 좋은 기술을 같이 접목시켜 나가면서 더 강력해질 수 있고 세 번째로는 유전자 치료 산업 분야가 점점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업들이 내년에도 강세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좀 주목해 봐야 한다라는 게 이번 포인트였습니다. 유니큐어나 바이오마린 파마슈티컬 그리고 치누쿠 테라픽스, 엘나일렘 파마슈티컬스 이렇게 네 가지인데요. 투자 포인트는 제가 야미잘 채널이나 아니면 YMG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네네. 마지막으로 시간이 3분 정도 남았는데 네. 어,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오늘.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친절하시군요. 네, 아주 자상하십니다. 친절하죠 오늘. 네, 아주 자상하십니다. 네. 이 경제주간지 밸런스에서 매년 이 다음에 투자할 만한 주식을 10종목을 이제 공개를 하는데 사실 정확도가 얼마나 되는지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는 또 어떤 기업들을 했는지 제가 또 찾아봤는데 아래 이제 하늘색 글 부분이 작년에 좀 추천했던 2022년도에 오를 것이다 라고 했던 기업입니다. 야, 그 첫 기업부터 박살이 났는데 제가 알기로. 네, 그래서 네. 여기 보시면은 아마존이나 GM 같은 경우는 좀 퍼포먼스가 좋지 않았지만 예. 버크셔 해서웨이나 존슨앤존슨, IBM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좋은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그래도 아마존이나 GM 제외하고는 대부분 종목이 좀 좋은 흐름을 보였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내년에 또 추천하는 주식을 봐도 좋지 않을까 해서 네. 마지막으로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업들이냐면요. 이 노란색 글씨 보시면 되는데요. 알파벳, 아마존, 또 알코아, 델타항공, 버크셔 해서웨이, 컨캐스트, 뱅크 오브 아메리카, 메드트로닉, 또 메디슨 스퀘어 가든 스포츠, 톨 브라더스입니다. 전 섹터가 네. 제가 얼핏만 봐도 모든 섹터를 다 넣습니다. 저게. 예, 그죠? 딱 보게 되면 뭐 금융주, 뭐 빅테크도 있고, 네. 그죠? 그다음에 뭐 헬스케어도 있고, 헬스케어 없나? 네, 없네요. 예. 네. 헬스케어는 제가 앞서서 예, 말씀을 예. 드렸고요. 예. 네, 여기서 참고로 아마존과 버크셔 해서웨이는 2022년도에 이어서 2년 연속 지금 언급되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투자 포인트를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네. 벌써 이제 19분이 됐기 때문에 네. 제가 프리미엄에서 아, 정리를 예. 열심히 해서 네.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개인적으로 자료가 굉장히 화사해요. 아, 오늘 그렇죠. 크리스마스 느낌 네. 제대로 나고 역시 시즌에 맞춰서 이런 느낌 또 이럴 때 아니면 언제 즐기겠습니까? 네. 지금 저희 밑에도 지금 아주 반짝이고 있어요. 밑에 네. 아주 크리스마스 느낌 제대로입니다. 아, 예.
사실 그리고 실물이 더 예쁜데. 네. 그쵸. 네. 지금 스튜디오 너무 예쁩니다. 네. 여기 요 밑에 네, 있는 거요? 살짝 나오고 있죠 지금 전체 네. 화면에서. 네. 알겠습니다. 아유 저기 또 저희 PD님이 또 아, 네. 네, PD님의 저기다가 표현은 뭐 스튜디오도 예쁘지만 제일 예쁜 건 대리킴님이다. 뭐 이렇게 제가 네. 해석하고요. 아유. 알겠습니다. 네, 제가 그 두 분을 대신해서 아까 또 JD님께서 센스 있게 또 선물과 마음 전해주셔서 아 너무 네, 감사합니다. 아유, 정말. 감사합니다. 제 예.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사회자로서 예. 제가 감사 인사 전하고요. 네. 오늘 또 신선한 뉴스 전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네. 아유, 제가 더 감사합니다. 아주 행복한 금요일이네요. 네. 여러분 크리스마스 행복하시죠? 잘 아 보내세요. 너무 행복하죠. 네, 많이 행복해 보이세요. 네, 축하드립니다. 예. 네, 금요일 행복해서 좋겠어요. 네, 다음 주 수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저희 음. 잠시 광고 보고 와서 저희 바로 또 오늘의 시험은 판승철님 모시겠습니다. 네. 주식 투자자 여러분, 바로 지금 더 늦기 전에 준비하셔야 됩니다. 2023년이 코앞으로 다가온 지금, 1분 1초가 아까운 지금, 그래서 망설이지 말고 시작해야 하는 지금,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반도체, 2차 전지, 인터넷부터 자동차, 바이오까지 2022년에 놓쳤던 투자 흐름을 한 번에 따라잡고 2023년의 기회를 이번엔 절대 놓치지 마세요. 3프로TV 2023 베스트 투자 전략 12월 31일 다시 없을 혜택이 종료됩니다.